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와 함께하는 PT 스킬업,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한 측면으로서 접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 방법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용이라는 건요, 웬만해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PT를 한다는 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라는 건 우리가 앞서 했던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측면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쉽고 흥미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바로 설민석 씨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설민석의 전달, 전문성 따라잡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민석 씨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민석 씨의 학부 전공이 연극영화과라는 거죠. 우리가 설민석 씨를 바라볼 때 대부분 역사적인 지식이 정말 충분하고 그 측면에서 전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표현력과 이 발성과 전달력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이걸 짐작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설민석 씨는 학부가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연기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두 번째로는 역사교육학 석사를 하셨고 대입 관련한 학원 강사, 메가스터디 이투스 오마이스쿨의 학원 강사로, 메인 학원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대입 관련해서 메인 강사로 활동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을 집중하게 하는 학습 전달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온라인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대면에서 할 때보다는 온라인으로 할 때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민석 씨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호응이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재미있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민석의 학습 전달 PT는 이 큰 모델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청자가 아는 지식이 있고요, 청자가 모르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PT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말할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긴장도라든가 준비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요, 이 앞에, 여러분이 발표하는 이 앞자리에 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떠세요? 떨리십니까? 뭐 떨릴 수 있겠죠. 발표를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10명이라고, 학생 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10분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도가 많이 변하셨습니까? 준비성은 어떤가요? 실제로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가 아는 지식과 상대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 앞에서 PT를 할 때 왜 떨릴까요? 100% 교수님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떨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고 더 많이,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반면에 나보다 훨씬 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한다는 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상황 혹은 전제를 좀 기억을 해 주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면 발표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면 발표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청자가 아는 지식이 있고 청자가 모르는 지식이 있고, 이게 다 섞여 있겠죠.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을 통합해서 어떻게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문 용어만을 남발하면서 나만 알아듣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 하버드에 있는 강의라든가 정말 중요한 대부분 명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특성이 뭐냐면 누가 들어도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대학 강의를 들었는데도 그게 이해가 갑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EBS 영상을 보시면요. 분명히 그 주제에 대한 깊이는 너무 깊은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들어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달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아는 지식, 대충 아는 지식,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지식,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은요. 청자가 만약에 어떤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럼 이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에 대충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현실에선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냐면 모르는데 어디서 한번 들어봐서 내가 아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모르는 지식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이러한 청자들은요. 차라리 집중해서 이 측면의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케이스는 바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상대가 이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칭찬과 존중을 해줘야겠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여기 정말 전문가가 계시다고, 저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이분한테 물어보셔도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포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충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네. 자, 그때는 바로 동의와 공감입니다. 동의와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대충 안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한 이게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그건 맞는데 이건 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지식을 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충 아는 거라도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을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이 청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내 편으로. 그럼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거보다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지.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공감과 해석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개를 합니다.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우선은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이란 건 뭐냐면 그걸 더 좋게 포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측면이 맞죠. 지금 하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죠. 더 있어 보이게 바꿔줘요. 그럼 그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몰랐는데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뭔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 사람도 약간 그 관계적인 측면이나 집중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 해석이에요. 해석.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다른 사람에게 더 좋게 해석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대응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모르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필요성과 유용성을 전달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온 내용이죠.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 땐 그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당시에게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모르는 지식으로 가볼게요. 이 아까 맨 마지막 단계 그 모르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유용성과 필요성, 그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그 모르는 지식이 그 청자에게 유용하고 필요해.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이건 내가 모르는 지식인데 이게 필요한 지식이야. 이건 대상자로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열심히 할 겁니다. 반면에 유용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약간만 이 끌어주면, 약간만 유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인 패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성은 있는데 유용성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유용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용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겠죠. 제일 어려운 건 유용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을 때 참여 안 합니다. 이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필요성도 없고 유용성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체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무료 특강 같은 거 학교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꼭 듣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가서 출석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특강들은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측면에서 모르는 지식이긴 하나 필요성도 모르겠고 유용성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할 때는 실제로 필요성과 유용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필요하죠. 자, 결국 이 네 가지 다 해당 지식을 알아야 되는 목적을 전달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PT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달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텐데요. 그건 학습, 강연, 보고, 설득입니다. 학습은 조금 전에 설민석 씨처럼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내용이고요. 강연은 우리가 세바시라든가 테디처럼 본인의 이야기나 어떠한 전달할 내용을 강연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보고는 보통 직장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나보다 더 전문가인 상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설득은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죠. 학습에 대한 목적이 있는 PT는요, 지식 전달 및 학습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PT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업이나 강의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에 작성된 이 내용이 핵심이고 이걸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강연용은요, 스토리에 대한 전달이 목적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한다가 목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강연에서 사용되는 PT 스타일, 테드나 세바시나 토크 콘서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스토리 텔링을 기반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고형 PT입니다. 아직 이 측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내용 정리 및 보고가 바로 목적입니다. 대상자는 나보다 전문가, 그러니까 나의 상사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신뢰감을 낳기 위해서 명확성이 필요하고, 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내용만 보더라도, PT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설득입니다. 설득이란 건 행동 유도가 PT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행동 유도가 목적인 거죠. 개인, 사회, 국가의 변화에 대한 공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개인 변화에 대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유네스코라든가 기아대책본부라든가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광고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고의 핵심은 뭐겠어요? 결국 기부하세요. 여기에 행동을 하세요. 변화에 참여하세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T에서는 PT 이후에 행동 변화 아니면 현실에서의 적용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해 보시면 PT를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참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나 이 내용에 대한 적용까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큰 의미로 청자에게 남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러한 네 가지 목적에 대한 PT를 말씀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청자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PT는 무엇인가? 네 가지 중에 최고의 PT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강연용 PT, 내용은 학습용 PT, 근거는 보고용 PT, 마무리는 설득용 PT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했던 수많은 케이스가 있죠. 유재석, 스티브 잡스, 설민석 씨, 이런 여러 케이스를 봤을 때요, 대부분 최고의 PT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무작정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할 때 분명히
본인의 얘기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내용 학습용 PT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을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주어지면서 PT를 합니다. 근거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의 출처와 자료가 있어서 상대에게 신뢰를 주죠. 그리고 마무리는 설득교. 여기서 지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게, 사회에 나가서까지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효과적인 표현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패턴은 바로 설민석 씨의 학습 내용 전달입니다. 설민석 씨가 잘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시와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민석 씨의 학습 전달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정말 적정한 예시를 잘 쓰신다는 거죠. 시대에 맞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엔 이런 예시에 맞게 공감을 반영하고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예시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설민석 씨가 주로 사용하는 예시의 적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예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기를 하십니다. 표현할 때 비장하게 어떤 안중근의 대사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얼굴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감정에 대한 표현, 대사에 대한 표현을 멘트로 하시면서 전달력을 향상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가장 보조적인 것이긴 하나 가장 효과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혹은 뻔한 형태의 학습 내용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남다르게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남다르게 할 수 있느냐? 공감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을 나타내는 게 예시. 과거 얘기는 모르니까 현실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를 들어야 되고 그 예시가 시대, 공감, 욕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달함에 있어서 연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뭐 연극 개론 같은 걸 들어서 연기 능력을 늘려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대사 한마디, 감정 표현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길렀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식을 전달할 때 남들이 모르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루한 지식 전달은 안 됩니다. 뻔하지 않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욕구가 반영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건 제가 내용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꼭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전달이 있었다면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 이 내용 정리하는 것도 이 마무리 키포인트 한 번 더와 같은 겁니다. 상대방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키포인트 한 번 더. 이게 바로 내용 정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